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날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 긍정평가율하고 이제 긍정평가율 그 다음에 이제 부정평가 이게 여론이 조금은 좋아졌는데요, 의미 있는 변화가 40대하고 호남에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호남과 40대 하면은요, 이재명의 아주 핵심 콘크리트층인데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이번 방금 전에 보도된 리얼미터 조사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과거에 한두 차례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말이죠, 지금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 이게 다 내년에 이제 집토끼 이 표를 딱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민간인 고문 사건이라든가 또 이 간첩 사건, 여기에 이 이름을 올린 사람들만저도 전부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9,844명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829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간첩이라든가 민간인 고문한 사람들, 심지어 동의대 사건, 이런 사건에 개입된 사람들까지도 유공자로 포장을 해서 이름을 올리겠다. 자, 그래서 제가 스카이 데일리 여기에서 이 5.18과 관련된 이 가짜 유공자들, 정치 분야, 언론 분야,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 이 세 개 분야를 스카이 데일리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도해드리는 바 있는데, 제2의 또 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해내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한 이 대대적인 이런 비판, 반박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말이죠. 오늘 이제 민주당 문제를 많이 또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정청래 보좌관 이제 몇 차례 저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 성폭력 문제로 말하자면 이제 제명을 당하게 생겼다, 이런 보도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서로 확인이 됐습니다. 드디어. 왜냐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문서로 이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민주당 자체 윤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심사했는데, 심사 그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확실하게. 자, 이 정도면 뭐 이 공식적인 당 기구에서 이렇게 이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인륜적 이 사고를 지금 저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충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제명이 아니라 서울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말이죠,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이 정청래 이 보좌관의 서울시 의원직 사퇴, 이 압박 여론을 좀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징계 문제를 별도로 다룰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건 뭐 정청래는 막말, 망언 말이 하는데, 아마도요, 정청래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인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런 옛 어른들의 말씀이 이제 다시 한번 참 우리 귀에 울리는 것 같고요.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재명의 과거 비리도 함께 다 또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또 봐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과 SNS를 통해서 또 이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은 조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민주당이 43.8이고 국민의힘은 38.0인데 국민의힘은 1.2%가 올라갔고요, 민주당은 0.4%가 하락했는데, 자,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은 한 4% 정도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7.4에서 5.4로 좁아졌고요. 정의당은 3%고 무당층이 12.1%입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20대가 38.0, 30대가 42.0, 그리고 50대가 51.2%로 30대, 40대, 50대까지는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50대하고 60대에서 민주당 대비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은요, 민주당이 우세한 점은 이제 당연히 호남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 경기권,
그리고 충청도에서 우세예요. 아, 이거 충청도 우리 제 방송 살아가시는 분들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이 TK하고 부울경, 그 다음에 서울에서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41.3. 강원은 40.1. 그래서 이 서울에서 근소하지만 민주당을 앞선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 신호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요걸 갖다가 조금 자세하게 이제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긍정평가가 38.7에서 39.0. 0.3%밖에 이 증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뭐 별 의미가 있는 이거는 증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58.0에서 57.5. 이것도 뭐 0.5%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일주일 내내 전반적인 큰 부정의 이 변화는 별로 없다. 큰 움직임이 없이 그냥 제자리 지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의미 있는 이런 지표가 나왔냐면요. 이제 파리에서 이 프리젠테이션을 했지 않습니까? PT를 했는데, PT를 실시한 21일 날의 지지율은 무려 40.4%까지 상승을 했는데, 22일 지지율은 다시 37%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PT가 얼마나 큰 여론에 영향을 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변화는요, 바로 인천, 경기 36.9, 그리고 서울이 40.7. 그래서 인천, 경기에서는 3.1%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는 2.1%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이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역별 지지율로 보면은 지금 TK가 53.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부울경 순으로 높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70대 이상하고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70대가 59.6, 60대가 45.8. 그리고 30대 지지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36.2. 자, 그리고 말이죠.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이 40대의 대반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주 대비 무려 6.5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대 중에서 말이죠. 이 40대의 지지율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은요, 이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들이 48.8로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윤 대통령이 이 킬러문항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교육계에서 큰 반항이 일어났는데, 가정주부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빠졌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 수능을 본 계층인 20대의 지지율은요, 전주 대비 1.9%가 빠졌고, 그리고 직업이 학생인 사람들의 지지율은 4.8%가 떨어져서 26.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번에 이제 이러한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이 여론은 조금 불리하게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론조사는 이 평가를 마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이 나오면 그때 별도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우원식 의원이 지금 발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뭐냐면요,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 플레임은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법안을 보면요, 기존의 이 민주화 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 다치거나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서 예우하자. 이게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민주화 보상법이 따로 있고, 이 민주화 보상법은 이미 지금 이미 이제 법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 만드는 법이 민주유공자법입니다. 민주화 보상법. 이게 이제 민주화 보상법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5.18 관련 이런 이 지원 법안이 민주화 보상법이에요. 그래서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5.18 이 유공자들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도 5.18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민주화 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9,844명 중에서 행불되거나 다치거나 숨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829명을 민주유공자로 새롭게 지정해서 각별 예우를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4.19 혁명하고요,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은 별도 법률을 통해서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는데,
6월 항쟁과 같은 다른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은 유공자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화 보상법 이거는요, 이 보상이 일회성으로 그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공자로 등록이 되면은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교육, 취업, 의료, 대부, 교통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의 셀프 특혜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서 예우를 좀 대폭 축소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우현식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를 해보니까요, 민주유공자하고 그 가족에 대한 각종 혜택에 들어가는 예산이 연평균 얼마가 되느냐? 무려 11억 5,800원이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은요, 이런 비판을 의식해가지고 민주화 유공자법, 민주유공자법이 유공자들의 명예회복이 아니고 금전적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되고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오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그냥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취업, 의료보험 온갖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유공자라는 명예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논란인 대부분은 좀 드러내겠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만 남기고 혜택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런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커지니까, 첫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전적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명예회복이고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민간인들 고문을 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유공자로 넣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단 한 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유공자 단체들은 당연히 이 민주당의 이 법안 신속 통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내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기념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시설물을 설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6.25,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단체들 굉장히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 이 단체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절대로 이 법안 통과를 막아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일에 이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토론했는데 아직 합의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주화 이 유공자법 반드시 이걸 국회에서 다루지 않도록 압박을 더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건 분야별로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구성해 보니까요, 지금 현재가 전체가 9,84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건 분야, 즉 정치라든가 반독재 관련해서 인정된 사람은 4,888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요, 사상 이념 단체 결성하고 또 이 활동한 사람들 639명, 그리고 전교조와 같이 교육 민주화의 명분을 쓰고 좌파 활동을 한 사람들이 1,821명, 그리고 언론 민주화 관련이 386명, 노동운동이 1,668명, 그리고 농민운동이 96명,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은 이게 대충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우선 금방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 법안을 그리고 사건 관련자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이 829명이 민주유공자법에 따른 새로운 예우 대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중요한 문제성 있는 사건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민주당 법안대로 만약에 통과가 될 경우에는 남빈전 사건이 무려 2명, 동의대 사건이 또 1명, 그리고 서울대 민간인 구분 사건 1명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적돼서 가족까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북 활동한 사람들, 민간인 고문 활동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찰 사망사건 관련자들도 전부 다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받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우택 의원실에서 이걸 이제 전부 다 분석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9,844명인데 1964년도 3월 24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갖다가 실현한 활동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5,200여 명이
그 200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를 했더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4,587명, 그리고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이 1,690명,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노동쟁의 사건이 962명 순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단 한 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분된 경우도 있는데 전태일 분신 사건, 그 다음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이 체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요 4,988명에겐 이 보상금 생활지원금이 모두 1,169억 3,800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이 문제점은요, 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된 점, 이게 이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1989년도에 부산 동의대 사건 민주화 보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당시 동의대 도서관에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 7명이 학생 측이 던진 화염병에서 일어난 불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민주화 보상위원회는요, 이를 갖다가 반독재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도서관 동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의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 바 있고요. 그리고 동의대 사건, 그래서 52명이 민주화운동 관련대로 이 선정이 됐는데, 자, 이 동의대 사건 중에 경찰 유족이 항의하고 반발 여론이 비등하니까요, 이후에 동의대 사건 자녀 13건에 관해서는요 불인정 결정을 내렸어요. 예. 자, 그리고요 1979년도에 발생된 난민전 사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논쟁이 있는 사건인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난민전 사건, 이거는요 실제로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까지도 민주유공자로 만약에 인정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당시에 김일성 보고서 작성 등으로 난민전 활동을 주도한 13명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못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 민주화보상위원회는요 1984년도에 일부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프락치로 의심된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 폭행한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도 반독재운동 시국사건으로 분류를 했어요. 당시 피해자 4명은요 프락치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밝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단 구타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민간인을 고문한 가해자 5명이 오히려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1990년요 이 산호맹 사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이잖아요. 이 핵심 간부인 박노해, 본명은 박기평인데요. 박노해하고 이 백태용 씨만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됐는데,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이 사람들의 활동은요 당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민주화 유공자로 됐어요. 그리고 다만 나머지 산호맹 연루자 100여 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요거를 조금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관련자 숫자를 얘기하면요. 전태일 분신 사건은 1명, 긴급조치 위반 사건 74년도 75년 4,587명, 민청항령 사건 90명, 난민전 사건 50명, 부마항쟁 사건 39명, 서울미문화원 정거농성 10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명, 이한열 철탄 피격 사건이 1명, 전교조 결성해직 사건이 1690명, 부산 동의대 사건이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이 법안에는요, 이러한 이 사람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829명을 유공자로 대우하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가보훈처에서요, 유공자 선정을 논의하는데 이제 필요한 대상자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요청했는데요. 국가기록원에서 개인정보다 이러한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가기록원에서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부에 전보다 제공하라. 그래서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서 엄중히 선별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말이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법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 지금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예, 무슨 법안을 만들었느냐? 6.25 전쟁 전후로 해서요. 북한군과 빨치산 등에게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은 이제 좋은 법안이죠. 예. 자, 이 정도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관련된 이 많은 문제점, 이거를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 정청래 보좌관의 정말 초대형, 비인륜적, 이러한 이 성폭행 사건, 이 문제를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은 이제 좋은 법안이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정청래 이 보좌관은요, 이미 뭐 잘 아시죠? 민주당에서요, 정책위 부위원장까지 지낸 사람이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시의원, 이 민주당 즉 원내 대표를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지금 최고위에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보직을 맡았었는데, 이 성폭행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최근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 처분이 이제 제명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서울시 의원직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서울시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서울시 의원으로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압도적인 저런 여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예,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보면은요, 이거 뭐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데일리한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명 사유가 말이죠, 혼외 임신, 낙태, 유산, 이게 안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품위가 훼손됐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는데, 자, 이게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말이죠, 이름이 정진술로 되어 있는데, 이 정진술 서울시 의원, 이 정진술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단체가 이걸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강제 수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관련 데일리한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정진술이는 불륜, 낙태, 유산의 사유로 해서 제명이 됐다. 그래서 제명은 제일 높은 수준의 징계인 것만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사태면은 이건 뭐 제명해서 서울시 의원직을 그냥 살려놓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3년간 서울 시민의 이 세금을 받아서 받아먹게 놓아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윤리심판의 결정문에 따르면은요, 제명의 구체적인 사유가 나와 있는데, 상대방 여성을 최초로 만난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할 때 만났고, 만나는 장소도 부적절했다. 그리고 혼외관계 임신과 낙태, 유산이 반복됐다. 그리고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지속됐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보좌관과 서울시의원으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징계 처분 중에 제일 수위가 높은 이 제명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정진수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은, 서울시의회는 이런 당 차원의 징계와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서요, 징계안을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서울시 윤리특위, 여기에서는 최고 수준의 이 의원직 사퇴까지도 거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 마치고 계속되는 저의 방송 여러분들께서 이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